자, 3월 15일자 공약주는 일단은 조금 종목군들을 일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편입관점 또 무조건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매매로 기준을 잡으실 거냐, 아니면 변동성 거래의 매매로 잡으실 거냐. 추세적인 매매는 5MA, 20MA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 변동성 거래의 기준에서는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된다. 그 기준에서 추세 매매의 기준,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등락 범위를 놓고 본다. 오늘 그 시간에서 IT주들이 미국 그 나스닥 선물의 조정이 확대되면서 많이 미끄러져 버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미국 쪽엔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2.52% 오늘 아침에 강세로 끝났죠. 근데 주중반 이후에 계속 강세였고요. 그 흐름 속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미끄러진 게 이제 2% 가까이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뭐 개장 시간까지 멀리 남아 있는데 낙폭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1.68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의 기준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이고 노상우 선생님께서도 윤종사단의 새로운 변화에 경의를 표한다 하셨는데, 교육 위주로 어찌됐건 방송도 그렇고 온라인 방송도 그렇고 교육 위주로 많이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케이블 TV 보면은 이거 뭐 무슨 뭐 돗대기 시장인지 무슨 뭐 경마장인지 장이 깨지는데도 상한가 대박 나셨죠. 지들이 해지 왜 그러면 좀 또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엉엉엉엉 울면서 우량주 다 팔라 그러고 시장 폭락 올 거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믿으시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시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이고 지금처럼 아주 편안하고 좋은 장에 왜 엉엉엉 울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냐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쭉 올려드렸고, 자료 부분들도 이제 쭉 지금 뭐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있고, 링크도 다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저기 HMM 플로 친구 내용도 쭉 올려주세요. HMM 플로 친구 내용도. 사진 안 주면은 사진 안 주는 대신에 그냥 이미지 파일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상식이 없나? 사진 안 줬습니다가 명분이 돼요? 이게 빈 공간에 세력 담아놓은 사진인가? 이 양반들이 아주 그냥. 그죠? 이렇게 무서운 윤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출석 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안 해주시면 또 막 혼낼 거야. 우리 직원분들 혼낼 거야. 예. 자, 오늘 방송 원고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원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차 거래 부분도 제가 별도로 잘라놓은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드릴까? 잠시만요. 이 대차거래 관련된 자료도 어제 올려드렸던 거 있죠? 만약에 어제 그 대차거래 자료 별도로 우리 그 자료 올려주신 분 안 갖고 계신다면은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대차거래 자료도 이제는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우리 유료방에도 올려드리고 무료방에도 올려드릴 텐데, 유료방은 제가 올려드렸고 대차거래 자료 그리고 공매도 자료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그거는 저때 올려드릴게요. 야간 일요일 야간 방송에서. 자, 이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 대차 내용도 좀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진짜 뭐 동료들도 그렇고 연구원이라고 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디 그냥 진짜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마케팅해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 내 실력 향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장난쳐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저는 참, 이제는 그 우리 그 직원분들이 오히려 자료 정리를 더 잘해요. 그 직원분들이 다른 그 메이저 사이트 데려다 놔도 전문가보다 나을 거야. 왜? 조금 더 대차 자료를 보시면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다 나오거든요. 공매도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윤정두도 공매도 떠들려면은 자료 다시 끄집어내서 보면서 떠들어야 돼. 예? 좀 이따 그거는 교육을 하고 또 일요일날 교육 마저 한다고 치고요. 오늘 기준에서 보시는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ECB의 금리 상승에 대한 조치, 이 부분 뭐예요? 채권 매입을 강화한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 매입을 강화한다.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을 뿌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의 또 흐름은 엇박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돈을 시중에 뿌리겠다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을 ECB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단행을 하게 됨으로써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내려지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돈이 시중에 뿌려지면서 시중 금리가 높아지고 결국은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채권 관련된 내용이 버거우실 수 있어요. 시장 지수만 놓고 보는 것도 버거운데 채권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윤정두가 해석을 해드리면 쉽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지금의 채권 가격은 문제 없습니다.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왜? 윤정두가 아유 지금 이 정도 눈 오는 거 가지고는요 이쪽 산길 타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모셔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아이고 지금 눈 오는 이 한방눈에서는요 요거 산길 잘못 탔다가는 낭떠러져서 미끄러집니다 라고 길라잡이를 해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해도가 좀 나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이해해서 대처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요 내용 부분들을 쭉 넘겨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준이 잡혀요. 여기서 10년물 한번 봅시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채권은 어떻게 됐냐면은 10년 만기다. 10년 만기에 1,000원 줄게. 이렇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에 1,000원 줄게. 그렇게 돼 있는데 10년 만기에 1,000원 주는데 지금 거래는 얼마? 985원에 거래가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예 100으로 할까요? 100? 1,000원으로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10년 만기 채권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년 만기 됐을 때 채권 100만 원 준다. 액면가 100만 원이야 채권이. 근데 지금 시중 유통 가격이 얼마? 98원. 그러면 1.6이라고 잡으면 98원 40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8원 40전에 이걸 사면은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만기일 때 1.6%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이걸 뭐 10년 갖고 갈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소수점 단위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고, 그것에 대한 레버리지를 부여한 거고,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또 파생이니까 좀 더 깊어지니까 그건 배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 가격을 그러면 아니 저 뭐 10년에 뭐 1점 몇 프로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쿠폰 금리가 따로 있어요. 또 연 단위의 이제 이자. 그래서 쿠폰이라고 그래야지 그거를 연 단위 또 분기 단위 이렇게 해서 이자를 줍니다.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식으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주식 기준에서 회사채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니 이때도 가팔랐고 이때도 올라왔고 이때도 올라오고 이때도 올라오고 앞전의 고점들을 여기서도 넘겼고 여기서도 넘겼고 여기서도 넘겼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채권 금리가 급하게 상승했어요. 뜬금없이. 계속 올랐잖아. 이렇게 내려오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찔끔찔끔 가다가 그냥 갑자기 팍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죠? 거기다가 이거를 주선 차트로 놓고 보면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자 월선으로 보면 그럼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갑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시중금리를 급격히 시중금리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췄을 때 결국은
기준금리의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 채권이라도 사야겠다. 채권 수익을 내야겠다. 그래 채권에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띠는 거죠. 나 채권 살 거야.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채권 가격의 강세. 그러다 보니 채권 가격의 강세 뛰다 보니 아까처럼 만기 때 100원을 주는데 98원 40전이 아니라 98원 50전, 98원 60전 혹은 99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막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그랬다가 코로나19가 잡히고 안정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강세를 띈 겁니다. 그러면 이 강세를 띠는 이 흐름이 벅차고 어려운 정도 수준이냐 했을 때 여기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강도, 더 강력한 각도로 올라온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온 적도 있고 이게 얼마? 3%의 금리. 결론적으로 3%대 금리일 때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급격히 올라올 때는 왜 올라왔는지 지금 기껏 해봐야 이때 당시보다도 덜 올라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건지 딱 보시면 S&P 500 지수입니다. 요걸 합산을 해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우량주 500개에 대한 지수인 거죠. 그러면 2013년도에 채권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긴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로금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 전체.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제로금리만을 가지고 경기 부양이 안 되니 돈을 뿌리는 거죠. 그걸 이제 양적 완화.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예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큼 그것만 가지고도 됐어요. 그런데 서프라임 터지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춰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리먼 브라더스 첫 번째는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메릴린치가 파산을 한 겁니다. 근데 메릴린치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피인수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서 1% 금리까지 낮춰줬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제로 금리까지.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버냉키 의장의 기준.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그게 2009년 3월에 통과를 하죠. 하원, 상원 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 돈을 뿌리는데 돈을 그냥 길거리에 뿌려요? 그렇게 되지 않죠. 자산을 매입해 줍니다. 자산을 매입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는 거예요. 뭐 각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국채를 사게 되면서 시중에 돈을 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돈이 유동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돈이 풀리는 것을 또 그것을 바탕으로 경기가 좀씩 살아나고 소비가 진적되고 살아나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면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면 아니 그럼 뭐 돈이 여유가 생기는데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나오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긴축을 해서 더 이상 돈을 안 뿌려준다. 예? 테이퍼링. 출구 전략 이렇게 표현하죠.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안 해주고 더 이상 자산 매입을 안 해주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의 유동성까지 땡겨버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여기가 긴축을 했을 때예요. 여기가 뭡니까? 금리를 실제로 올렸을 때입니다. 기준금리를. 지금은요. 개뿔 긴축도 아니고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없죠. 그럼 왜 시장이 흔들렸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였지 무슨 개뿔이나 뭐나 됐어요 그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기가 이 바닥 대비해서 살아나서 코로나 대비 살아나서 지표가 개선되고 시중금리가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긴축까지 연동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유럽 쪽의 경우에는 경기가 많이 살아났는데 라고 해서 집행할 자금이 만약에 올해 1,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다고 치면 1,000원 중에 1분기에 250원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살아나니까 돈을 안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2달이 지났으면 250원 중에서 대략 뭐 200원 정도 뿌려야 되는데 안 뿌려서 3월 달이면 벌써 다 뿌리고 없어야 되는데 안 뿌렸어. 얼마 뿌렸는데 100원뿐이 안 뿌렸어. 진짜로.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돈을 덜 뿌린 상태에서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자. 그런 상황에서도 폭등 랠리가 나왔잖아요.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야, 돈을 자금을 집행하려고 모아놓고 그거를 결정을 해놨으면 그거를 뿌려서 진행을 해야지 왜 안 뿌려? 돈 뿌리자, 돈 뿌리자 이런 상태에서 어제 아침에 유럽이 야, 안 되겠다.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채권 수익률을 떠나서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채권 우리가 사야겠다. 채권을 사서 채권 가격을 올리고 시중에 돈 좀 더 뿌려주자.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효과 부분으로 유럽장은 추가적인 강세를 띈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사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띠고 채권 수익률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뿌려진 돈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시 또 채권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시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아직 긴축을 단행할 시기도 아니고 돈을 더 뿌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약간의 다소의 공식적인 긴축이 아니라 돈에 풀어주는 속도를 조금 올해 제어를 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 확대를 해서 돈을 풀어주는 그 기준이 된 거고, 미국 쪽의 기준은 똑같아요. 경기가 좋아졌어요. 아 진짜로 경기가 좋아졌어요. 응?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한번 나스닥 출렁거렸던 기준 중에 하나도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게 확인이 됐죠. 경기가 좋아졌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 상태, 유동성이 높아진 상태에 추가적으로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응? 유럽처럼 고민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조 9천억 원을 더 뿌린다라는 것을 정당화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유럽처럼 뭐 1조 9천억 미국이 막 이렇게, 유럽은 그 선거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1조 9천억 뿌리는 게 아니라서 유럽 쪽은 이제 뭐 원래 책정된 범위에서의 흐름이니까 그것을 집행하자 말자 이 내용이 된 거고, 미국 쪽은 이게 뭐지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미국 쪽은. 그래서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시중에 뭐 월가가 됐든 시중에 시장 참여자가 됐든 야 이거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채권 금리 시중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할 정도인데, 야 긴축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조 9천억씩 이렇게 뿌리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느냐, 그 혼조세였어요. 근데 연준 총재분들께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멀쩡하다 하면서 윤정두가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 출구 전략 때 기준이나 금리 올릴 때 기준처럼 10년물 금리가 3%를 넘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월가나 이런 쪽에서 예측 범위가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처음 터졌을 때부터 윤정두 뭐라 그랬어요. 채권 10년물 채권물의 수익률이 4%. 지금 뭐 1.6 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4% 수준까지 확대가 돼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자금이 말 그대로 안전자산으로 회귀 되는 그런 흐름. 또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 시장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진 시장에서의 금리가 바닥금리여서 후진국 쪽으로 이머징 마켓이나 브릭스 시장으로 금리 격차를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 그 자금들이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선진 시장으로 회귀될 수 있다. 이 내용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조차도, 아니 긴축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금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주도주의 변화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시장이 그냥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이 다소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결론은 잘 올라가던 국면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 거고, 그 차익 실현의 욕구는 이제는 대부분 해소가 됐고 다시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전부 그래요. 다우, 또 S&P 500 지수, 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 어찌 보면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알아들었고, 어찌 보면 못 알아들었지만은 뭐 윤정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다른 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되네 안 되네부터 폭락이네 아니네부터 뭐 되게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인데 듣고 보니 윤정도와 함께 뭐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상상 한번 갑시다. 아우 오늘 삼성출판사 상한가인데 오늘 같은 날도 뭐 들여다봤으면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그렇죠. 3월 8일 날 뭐 우리 연구원이 올려드렸던 종목이고 월요일 날은 뭐 그런 상한가는 못 잡겠어요. 대형주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2 1월 8일 날 상한가 시가총액 16조 5천억짜리 LG전자가 12월 23일 날 상한가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코스닥 2위가 상한가 그런 상한가 뭐 월요일 날 잡아내면 되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도 할 겸 내 목이 얼마나 아프면 지금쯤 막 악을 쓰고 좋아하고 막 소리를 지를 텐데 한 페이지 후루룩 넘겨줘. 캐치스탁 쪽 뭐 하시는 거요? 상상상 빨리 우리 그 정 의원님들 오늘 좀 덜 보이시네. VVIP 회원님들 주 초반에 좀 힘드셨다가 주후반에 이제 긴장이 싹 풀리신 것 같아요. 그죠? IT부터 해서 뭐 원체 좋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상상 빨리 한 페이지 쭉 넘깁시다. 이제 오늘 교육은 24분뿐이 안 남았어요. 최일린 강사님 그 방송 준비 다 되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상상상 빨리 상상상 카톡방에도 상상상 올려주시고 상상상 그래서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교육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어제자의 또 방송 원고 보시면은 거기에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전략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교육 자료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링크도 받으셔서 이런 거 링크도 받으셔서 동영상 링크 받으셔서 유튜브에서 또 강의를 또 마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들으셨으면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삼성출판사 그대로 다 잡아내셨을 겁니다. 안 그래요? 삼성출판사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반알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응? 다 내 돈이지, 우리 돈이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 다시 둘러보니 주변에서 하도 뭐 어렵다, 폭락장이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좋은 장이더라. 이제 와서 뼈저리게 후회한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시간에서 흘러내리고 미국 장의 흐름이 선물이 조금 흔들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기는요. 주력주 위주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이제 넘어가고 만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인 거죠. 시장이 11월 이후에 45% 올라올 동안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70%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시장 40% 올라올 때. 그리고 지금 뭐 옆으로 횡보지자 조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아. 하이닉스 마찬가지. 시장 45% 올라올 때 하이닉스 90% 이번 15만 원까지 하면 또 LG화학 마찬가지. 또 현대차, 기아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꼭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또 한 번씩 툭 쳐주면은 이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결국은 안 돼요.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반발력은 전고점을 넘기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45% 올라올 때 못 가다가 시장이 횡보할 때 폭락이 연출되는 종목 그렇게 해서 뭐 40, 50%, 60%씩 밀리는 종목 때문에 힘드신 거지 정상적인 주력주에서 힘드신 건 사실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봐보세요. 삼성전자 때문에 힘들어요? 얘 때문에 힘들어? LG화학 때문에 속은 상했지만은 94만 4천 원이에요. 현대차 때문에, 기아차 때문에 힘드세요? 물론 기아차의 고점 대비 변동성은 크지만 하방 경직성 다 잡아놓고 있죠. 돌릴 것에 대한 기약이 없는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긍정적인 주도주 위주로 보시라는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만도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요. HMM을 오늘 그 시간이 20분 남아 있는데 HMM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추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 HMM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게 HMM으로 잘못 올라가 있었네. 그죠? 이게 만도인데 만도예요, 만도. 우리 여직원분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혼내줄 거야 아주. 방송할 때도 제가 못 봤네요. 어찌됐건 만도는 또 주초반에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또 해드리고 HMM부터 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순이익 기준이 첫 번째 기준 펀더멘털적인 부분. 순이익 부분이 올해 예상치가 2조 정도 됩니다. 2조. 이게 이제 매출액 기준의 영업이익 기준의 순이익 기준이고요. 이것을 다 합산을 했을 때 올해 기준에 2조 정도. 영업이익이 2조를 좀 넘고 2조 3천억, 2조 4천억. 그리고 순이익이 올해 기준에 1조 9,7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순이익이 2조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7조예요. 엄청나게 저평가죠. 근데 왜 맨날 점상 가야지 그러면 왜 못 갈까요? 함정이 있는 거죠. 뭐냐면 산업은행에서 이제 원체 많은 자금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순이익이 2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HMM이 그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정부가 그만큼 사실은 지원을 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나올 정도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 잘 살려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지원하에 공격적인 경영 전략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잘 맞아 떨어져서 다른 해운선사들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미 용선을 많이 확보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수요에 대처할 수 있어서 큰 수익을 내게 된 건데 내년 기준에서는 경기가 더 살아난다라는 전망입니다만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해운선사들이 미처 HMM처럼 대처를 못했던 쪽도 이제는 빠르게 대처의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젠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시젠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시젠의 경우 이제 진단키트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상상을 초월하게 판매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고 근데 그 이후에 그 실적 개선폭, 연동성, 지속성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HMM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그 훗날 경우의 흐름은 뭐 둘째 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규모 면에서. 결론적으로 뭐 2022년에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PER을 뭐 10배를 보는 게 아니라 5배 수준으로 추후의 흐름까지 놓고 봐서 5배 수준으로 놓고 보면 순이익 2조의 PER 5배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7조에서 대략 얼마? 4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주가 대비. 그게 한 3만 원 정도. 그럼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실적 범위를 설정할 때 3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월봉의 기준인데 월봉에 갭이 발생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그럼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저것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대략적으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28,000원에서 3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늘 교육을 해드릴 건데 교육 제대로 해줘라 하시는 분들 45번 한번 갑시다. 이걸 지금 뭐뭐뭐로 해줄 거냐면 첫 번째 HMM의 실적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인 갭에 대한 부분, 추세에 대한 부분, 거기에 매집에 대한 부분, 요 자료를 다 드릴 거야. 시간이 지금 16분뿐이 안 남았어요. 45 한번 갑시다. 인원이 지금 그래도 많이 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45 빨리 45 빨리. 뒷부분에 이제 우리 최혜린 강사님의 기초교육 강좌도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 낭낭한 소리로 교육해주는 그 교육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그 여러분들께 매번 설명드리지만은 요거 한번 봐보세요. 윤정두가 어떤 종목의 기준을 가져갈 때 최소 수익 종목 이상, 뭐 물론 그 수익 종목 이상의 극대형주, 주도주 이런 거 또 틀려요. 또 더 큰 기준을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갭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초적인 교육 싹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의 종류에서 갭의 종류 다 해드린 이후에 LG화학을 딱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된 내용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해드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G화학입니다. 2017년에 예상 순이익과 업계 PER, 뭐 최저 PER, 평균 PER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점이 요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습니다. 기술적인 범위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32만원, 33만원 할 때 기준이죠. 저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언제부터 교육을 해드린 거냐면은 27만원 일 때부터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이 갭에 대한 교육 쫙 뽑아내면서부터. 그렇게 해서 27만원, 30만원, 32만원, 33만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W자형 패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윤정두는 정형화를 해놨죠. W자형 패턴의 기본 전제 조건 그리고 거기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냈더니 결국은 46만원 54만원이 나오더라부터 해서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의 매집이 이렇게 돼야 움직임이 나온다부터 해서 이 매집의 기준이 5.13%에 1조 95억인데 그렇게 했을 때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몇 퍼센트 뭐 50%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근거 데이터로 목표주가 설정을 하고 결국은 40만 원대 초반까지 다 올라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갭에 대한 요 자료도 받으셔야 되고 그죠? 요 교육 자료도 그 다음에 푸문루드로스의 뭐 11월 6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의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받으셔야 돼요. 그 링크도 받으셔야 되고 지금 다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정회원님들 유료방에는 제가 올려드렸고 이 부분을 이거 다 9시간에 110만 원짜리 강좌를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요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갭 한 번 더 갑시다. 또 빨리 갭.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께서는 제가 임직원방에다가 자료 2개 올려놓은 거 그것도 올려주시고 거기에 이제 그 매집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매집 비율에 대한 전략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교육 자료 요것도 이제 또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집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잡힌다라고 그래서 요것도 2월 19일자 기준에서의 교육 요 교육 부분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에 대한 요 도서 자료 있죠. 이거를 아셔야 대처가 돼요. 그래서 HMM은 이 그 기준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일요일날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준점들 요런 거 조금 이따 기초교육 받으실 거고 지금은 이게 주력 교육이란 말이에요. 1차 매집 국면 2007년도 도서에 나오는 게 2.5에서 5% 매집했을 때 20에서 30% 상승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들어갑니다. HMM의 경우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쭉 다 올려드렸어요. 추세범위나 이런 거. 요거를 오늘 이제 그 우리가 플로 친구 HMM 플로 친구도 같이 올려주세요. 자료 올려드리고 HMM 플러 친구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윤정두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이버에 뒤져보시고 조선인물 검색에 찾아보시고 이게 34년 된 증권 가든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 중에서 또 이제 SBS, CNBC에서 대신증권하고 함께 전문가 40명인가 모아놓고 이제 수익률 대회 했을 때 윤정두만 1억 계좌로 나머지는 다 500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소형 잡주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아주 근성부터가 못돼 먹은 사람들인 거지. 아무리 동료야 그게. 아유 진짜 쓰레기들이지 아주. 아이고 어찌됐건 넘어가고요. 이런 대형주로도 이게 2015년도에 MTN 방송 대형주로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7조인데 대형주 선상에 올라온 거죠. 또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오늘 그 좀 막판에 이제 꼬리가 달고 내려왔는데 문자 보시면 이렇게 오늘 개장 초에도 쭉쭉쭉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드렸단 말이에요. 21,000원 돌파 시 편입 가능. 또 21,300원 20% 유지 편입 가능. 오늘 22,400원까지 올라왔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문자를 이제 쭉 발송을 해드리는데 2월 22일부터 해서 17,000원대. 또 1월달 기준에서는 얼마? 오래간만에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28일날 14,600원부터 15,000원, 17,000원, 2만원까지 계속. 그리고 이제 고점이 24,000원을 넘겼죠. 결론적으로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추세교육. 추세교육.
그러면 이제 추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자료 올려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요 추세 교육 요거부터 먼저 봐두세요. 이게 가격이 얼마? 잘 안 보이시죠? 7,600원입니다. 이날 종가 기준에 7,600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추세 꼭 기억해 두시고, 아까 이제 그 보여드린 그 추세의 흐름을 넘어선 게 여기가 7,600원이고 아까 보여드린 추세가 이렇게 돼 있던 추세고 거기서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기준에 대해서 추세 범위의 오버슈팅 기준점들 다 설정 범위가 가져가야 되겠죠. 아까 보신 그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10월 21일이었죠. 정확히 7,000원대 중반. 요 오버슈팅인데 요 자락의 캔들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 요 지금 3단계의 캔들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17,000원대입니다. 2월 20일 17,000원대. 예? 추세 상단 넘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추세 범위가 계속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하루당 걸르고 계속 매수. 그러면 결국은 3월 12일에도 있고요. 계속의 그 수급 범위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일단은 이 추세 범위가 10월 28일 날 기준에 이제 9,290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요 한 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캔들 교육이 없어요? 있죠. 윤정두 거는요. 1시간짜리 100강 이상도 나와요. 캔들 교육만. 망치형이 떴을 때 어디서 편입을 하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터져야 되는지, 그 위치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추세가요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분뿐이 안 남았으니까 요거 일요일 날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링크 올려드렸잖아. 추세 교육. 요 하나가 34년 된 노하우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디 시중에 이런 내용이 돌고 있다? 불법이지. 윤종국 거 훔쳐다가 한 거니까. 이 추세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꼭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추세에 대한 목표주가 얼마? 25,000원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것도 17,000원대입니다. 지금 얼마요? 오늘 21,600원. 고점이 얼마였어요? 24,00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요 상승 라인을 먹으려고 앞부분의 추세일 때 이 10월 중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입니다. 매직 시그널 매수에 나옵니다. 이 오버슈팅. 그러고 나서 이 상단 부분의 추세를 뚫을 거다라는 기준. 에이, 다 지난 거 광고하지 마라. 광고가 아니라 앞으로 더 가는 자리이니까 2월 26일 날 19,000원 돌파시 편입관점 18,500원 지지 확인. 지금 얼마냐는 거지. 이걸 계속 놓칠 거예요. 계속 추세 그려드리고 추세의 주관적인 기준, 모든 서약식 패턴 분석은 주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 확장까지도. 그럼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추세 주봉 10월 23일입니다. 방송에서부터 오픈해드렸던 그 다음 주의 기준이 어떻게 돼? 10월 30일 그리고 11월 6일. 우리가 여기 차익 실현 안 하죠. 벌써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만 봐도 어우 엄청난 상승률이야. 실질적으로 7,000원대에서부터 만원까지 50%가 올랐어요. 3주 만에. 근데 우리는 이걸 기다린 거죠. 이 오버슈팅. 자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오버슈팅을.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요 추세 범위에서 2월 달에 벌써 이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고 새로운 추세 범위를 그렸는데 상당 부분 부딪히기 전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버슈팅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관점의 기준.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 하루의 변동성 얼마? 15%의 범위를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5%의 범위를. 이게 결론적으로 HMN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아니죠. 화요일 날 좀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시겁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비중 보세요. 다 가격대하고 2만원 초반 18,000원대 이 흐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42% 애술리 선생님. 많은 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쳐요. 만약에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요일 날처럼 말도 안 되는
24,000원대에서부터 마이너스 8%까지 또 밀려 내려오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들을 함께 가져가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또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냐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의 그 목표 주가 범위를 PER 5배 수준으로 놓고 볼 때 3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기준에 방안에서 올려드렸던 그 내용을 보자라는 거죠.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어제까지의 기준입니다. 일요일 거는 일요일 날 또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 만도 또 HMM, 장중에 HMM 설명도 쫙 드렸죠. 공매도 부분 뭐 여러 가지.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HMM의 창고 동향의 기준 UBS 쪽의 수급인데 3월 11일까지의 공격적인 매수세. 두 번째 창구가 한국투자고 시티그룹 쪽은 22,000원 이상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누적적으로 놓고 볼 때 3월 11일까지 1260만 주인데 오늘만 또 140만 주 개인들이 뺏겼죠. 외국인들이 한 1400만 주 샀어요. 3억 2,800만 주짜리 1,400만 주면 대략 4%죠. 4%면 얼마를 들어 올려야 돼요? 20-30%인데 지금 얘는 2월 15일부터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 수준이에요. 그러면 2차 매직 국면의 기준, 2차 매직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에서 50%의 기준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대 50%면은 매집 평균 단가가 어제까지 18,891원인데 오늘 140만 주 사가면서 손바뀜 나오고 했으니까 19,000원대가 돼버리겠죠. 그럼 19,000원 곱하기 50%면 얼마예요? 대략 뭐 한 5,000원이니까 5,000원에 만원 정도니까 28,000원, 3만원 수준까지의 목표 주가. 이해되시죠? 매집이 1260만 주인데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 1400만 주 수준. 그러면 3억 2800만 주니까 한 4% 매집. 매집 평균 단가가 19,000원이 넘는 수준. 그러면 매집 비율이 한 달 만에 4%니까 2차 국면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수적으로 놓고 보면은 20%. 그럼 19,000원 대비 20%면 23,000원, 24,000원.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면은 50%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8,000원, 3만원까지의 목표 주가. 펀더멘탈적으로도 3만원. 매집의 기준에서도 최대폭 3만원. 예? 추세 범위에서는 얼마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 그래서 최소 25,000원인데 오버슈팅을 앞부분에 올라갔던 변동성이 20%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변동성 감안했을 때 우리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15%까지만 보자. 결론적으로 15% 변동성. 그것이 나오고 당일날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지거나 혹은 그 다음날 음봉으로 미끄러지거나 꼬리가 달리면 그때 차익 실현한다. 그럼 펀더멘탈적인 부분, 추세의 범위,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월봉. 갭에 대한 목표주가, 갭 얼마? 3만원. 28,000원에 3만원. 추세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25,000원. 근데 변동성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 요 앞전에 동그라미 기준처럼 장대 양봉에 오버슈팅 자락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HMM은 금요일 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요일 날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월요일 날 전략을 또 잡아 드릴 겁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의 기준에서 수익을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기술적으로든 펀더멘탈적으로든 매집의 경우로든 이러한 매집이 단행돼 있을 때 이걸 수익을 못 내면 이것도 바본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아름아름 주력주를 잘 편입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익 종목에서 잘 잡아가면 이번에 종목군들 압축 잘 했고요. IT, 자동차, 화학,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이렇게 수익 HMM. 그러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오늘부터 해서 일요일 야간까지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윤정두랑 함께 같이 진행하겠다. 다른 데 기웃거려봐야 내 자산만 깨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준 사람은 윤정두뿐이 없더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그리고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교육 자료 550만 원 상당의 교육 자료까지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뭐 그것도 선착순이니까 잘 고민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최엘린 강사님이 최엘린 강사님이 교육 진행을 해주실 건데 뭐 광고도 안 했는데 왜 이 싫어요는 또 뭐요? 아우 미워 죽겠어 아주. 130분 가까이 지금 등록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캐치스탁 쪽에 70분이니까 200분이 넘어요, 그죠? 좋아요 한번 제대로 눌러주세요. 이거 좋아요 빨리. 동네 창피하게 28개가 뭐야? 아까 출석 체크하면서 좋아요 말씀 안 드렸더니 너무 적어. 빨리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료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방송 끊지 마세요.